예, 뭐 감사하다는 말은 그냥 햇말이죠.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예의상 햇말이고, 그 말 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많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. 원래 그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갈 자리도 아니고요. 이 혁신위가 애초에 뭐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. 단지 김기현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벌어주기다. 그렇게 이미 그때 지적을 했죠. 출발하자마자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게 뭐 이준석, 홍준표 사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요란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낙동강 하류에 계신 분들은 뭐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그야말로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의 주목은 좀 받았지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핵심이죠.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처음 출범할 때부터 아무 근한도 없는 당대표가 정권을 주겠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, 그죠?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. 뭐 산을 울릴 만큼 그죠? 그렇게 요란했지만 마지막에 나온 것은 생쥐 한 마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. 지금 뭐 우리가 그때 처음 출범할 때 예측한 그대로입니다. 왠가면은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이 혁신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럼 그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거죠.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두 분이고요.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나 당대표 김기현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대체 그럼 뭘 혁신한단 말입니까? 혁신이 되는 게 아니죠.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임명직 당직자들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성공할 수 없었던 거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런 정근대적인 표현을 써서 성적을 미리 만들면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?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서 시간 벌기용 기구로 썼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용화대 용산 대통령실이죠. 용화대 출신들을 영남권에 받기 위해서 영남권 중진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혁신위를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래서 장제원, 그죠? 김기현, 뭐 이런 주호영 이런 사람들 몰아내려 했는데 한 명도 몰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발에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만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? 그죠?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장제원은 버스 92대 딱 동원해갖고 누가 내한테 내 한 봐 4,000명 딱 동원하고 그죠? 김기현은 나는 울산이야 내 고향 울산에 내가 가는 게 왜 문제가 돼? 뭐 이러면서 뭐 또 조영은 나는 대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끝낸다. 아무도 주요한 임요한 위원장의 말에 씨가 먹히는 사람이 없었죠. 결국 이거는 혁신위원장의 임요한 위원장의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가정을 했더라면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힌 거죠. 대통령은 인요한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는 했지만 자기한테 약간 껄끄러운 영남 중진들을 다 숙청하려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. 정말로 실패했다. 실패한 혁신이다. 우리가 뭐 뻔히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사실은 혁신이 자체가 권력투쟁의 시간으로 보낸 게 많죠. 그 권력투쟁에서 대통령의 주장이 대통령의 권력이 패한 거다.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남 중진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져갈 것이다. 그리고 김기현은 끝까지 버티게 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. 이 국힘의 혁신위의 실패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여권 내의 권력투쟁과 권력의 향배가 지금 짐작이 됩니다. 이미 윤 대통령은 내임덕에 걸렸다. 내임덕이 확실하게 걸린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뭐 검찰 캐비넷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했잖아요. 검찰 캐비넷 안에 장제원이 뭐가 있다. 그러니까 장제원은 뭐라 그랬겠어요? 나는 캐비넷 없나? 당연히 그렇게 안 했겠어요. 지난 대선 때 그 내부에 돌아갔던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카드를 장제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짐작이고 관측입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권력 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졌다.
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쨌든 이 과정에 또 이준석은 창당을 하니 뭐 당이 바뀐다면 대통령이 바뀐다면 이런 전제 속에 뭐 그렇게 되면 또 창당을 안 할 것처럼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죠. 그래서 그 간보기를 통해서 이 국면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이권을 노리기 위한 노력들을 또 이준석 대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당은 여당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. 우리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허성무의 생생 이슈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야당, 우리 민주당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? 예. 저는 뭐 이제 입이 아파서 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단합하지 못해서 패하고 그 경선을 승복하지 못해서 패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당의 중진들 어느 입장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분명히 해드립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, 우리가 지금 낙관론 속에 묻혀서 큰 패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. 정신 차리라! 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.